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19일 오전 8시 32분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어제 직전 방송에서 제가 저도 이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뭐 이걸 뭐 의도적으로 미리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미리 알았으면 말씀을 다 드렸겠죠. 일단 365주 이평선의 지지 가능성 요거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요. 지금 녹색 이평선이거든요. 365주 이평선의 지지 가능성 요거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2020년 3월 코로나 빔과의 유사성도 역시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 2020년 3월 코로나 빔과의 유사성 즉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어떤 봉이 주봉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때처럼 좀 다지는 구간을 한 4개월 정도 가지고 갈지 아니면 바로 V자 패턴으로 들어 올릴지가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초장기 추세선과 몇 년부터 이어져 왔나요? 2015년 8월부터 이어진 이 초장기 추세선과 맞닿는 부분, 단순히 이평선만 걸치면 신뢰성이 있다라고 할 수 없겠죠. 단순히 이평선만 걸치면. 하지만 이 초장기 추세선과도 역시나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 초장기 추세선은 평행 채널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평행 채널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 조정 파동의 목표값이 과연 어떻게 떨어진 걸까에 대한 고민만 거의 한 달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는 이제 결론을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조정 파동 A, B, C로 떨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1대1 비율로 A, B, C, D 패턴을 완성하고 1대1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목표값이 대략 2만 초반대 가격이었거든요. 2만 초반대 가격. 즉 이렇게 A, B, C, D 패턴으로 피보나치 비율로 따지면 이 A파 저점에 정확히 1.618 레벨만큼 떨어지고 저점을 완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1.618이 2600달러 부근이거든요. 실제 거기에서 꽤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거 조정 마무리되고 새로운 임펄스 파동 나올 수도 있겠는데 싶었는데 어쨌든 저의 이런 생각은 틀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다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조정은 확장형 플랫 패턴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정은 확장형 플랫 패턴. 제가 이 얘기도 제가 한 일주일 전, 4일 전, 5일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장형 플랫 패턴이다. 3, 4, 5로 떨어진 확장형 플랫 패턴으로 A, B, C 파동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파동을 이렇게 세고 있는 겁니다. 파동을 A, B, C 파동을 이렇게 세고 있고요. A, B, C 값이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확장형 플랫 패턴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장형 플랫 패턴. 어쨌든 근거가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면 근거가 더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두 가지의 근거는 있죠. 첫 번째는 초장기 추세선의 지지 레벨,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직전 반감기 고점의 매물대, 그리고 미약하긴 하지만 역시나 2020년 11월에 만들어준 매물대, 그리고 이평선 관점에서의 365주 이평선의 지지,
자, 이렇게까지 정도 하면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근거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서 결국 다시 처음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제가 확장형 플랫 패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통 이 확장형 플랫 패턴의 이 마지막 C파동은 첫 번째 A파동의 얼마만큼 1.618 레벨만큼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C파동은 이게 상승형 플랫 패턴입니다. 하락형 아니에요. 상승형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3, 3, 이제 5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고요. 3, 3으로. 그러면 이제 얼추 저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피보나치 한번 당겨 볼게요. 실제 여기 타겟과 지금 오늘 새벽에 찍었던 이 단기 저점이 실제 이 A 파동에 1.618만큼 내려왔는지 한번. 제가 이 얘기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해지하는 거 저 정말 싫어하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플랫 패턴이 맞았던 거죠. 처음에 생각했던 플랫 패턴이. 근데 중간에 정확히 A, B, C 여기서 1.618만큼 정확히 여기에 1.618만큼 떨어지고 차트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거 패턴 완성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한번 피보나치를 당겨 보겠습니다. 실제 피보나치를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A파를 여기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A파를 여기 가장 저점, A파동의 끝을 물론 이제 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조금 더 확장해서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A파의 끝을 여기로 보느냐 아니면 여기로 보느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차피 큰 차이 없거든요. 피보나치 당겼을 때 값이. 그래서 정확히 보면 1.618이 17,386달러가 됩니다. 17,386달러. 그 다음에 만약에 A파의 끝을 여기로 보게 되면 값이 얼마가 뜨냐면 1.618이거든요. 18,263달러가 뜹니다. 18,263달러. 그래서 이제 여기로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을 이제 세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1, 2, 3, 4, 5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1, 2, 3, 4, 5 얘도 1, 2, 3, 4, 5 그러면 3, 3, 5가 아니라 5, 5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5개, 5개, 5개로 이루어진 확장형 플랫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2.618까지 떨어지게 되면 목표 값이 어디로 나오죠? 2.618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디 보자. 2.618이 어디 있냐? 여기가 1.618, 2.618이 여기 있네요. 2.618은 대략 7,800달러에서 7,900달러 정도로 뜨네요. 7,800달러에서 7,900달러. 즉 저는 이제 일단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확실한 결론은 아니고 이걸 A, B, C 확장형 플랫 패턴으로 보고
이 마지막 C파 값은 첫 번째 A 파동이 1.618 또는 2.618로 떨어진다. 근데 오늘 정확히 살짝 맞고 떨어졌거든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이 약간의 오차는 뭐 되돌림 하면서 다시 한번 완성시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새로운 임펄스 파동이 만약에 형성되게 되면 이제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확실한 결론이 되는 거고요. 확실한 결론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파동이 역시나 좀 비리비리되는 또 다른 조정 파동, 또 다른 조정 M파동의 연장선상이 또 나타난다. 또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다음 주에 만약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냥 계속해서 또 다른 하락형 M파동이 나타난다. 그러면 역시 이 저점에 대한 신뢰성은 또 훼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차트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결국 이제 이 차트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이거 하나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조정을 거의 1년 넘게 조정을 주고 있죠. 2011년 4월부터 해서 2022년 6월이니까 무려 1년 2개월 동안 조정을 준 거예요. ABC 조정을. 근데 이걸 상승형 플랫 패턴으로 봤을 때 목표값은 어쨌든 완성했다. 피보나치 목표값은. 그래서 저는 누구처럼 여기가 저점입니다의 근거를 단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좋거든요.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이 구간을. 일단 첫 번째로 2013년부터 시작된 대상승 초장기 평행 채널의 하단과 지금 맞닿아 있다. 하단과 맞닿아 있다. 요거 하나 하고요. 하단과 맞닿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65주 이평선에 역시나 맞닿아 있다. 365주 이평선에 맞닿아 있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365주의 실제 바닥 지지 확인은 이미 코로나 빔 때 한번 했던 경험이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오늘 찍었던 17,500달러라고 할게요. 중간값으로. 17,500달러는 만약에 이 조정을 ABC 확장형 플랫 패턴으로 봤을 때 정확히 A파의 1.618 레벨에 해당되는 17,000달러로 17,500달러로 목표값을 완성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물대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더. 매물대 관점에서 보면 직전 반감기의 고점이자 2020년 11월 16일 날 만들어둔 역시 매물대와 겹치는 부분이다. 그럼 대략 네 가지네요. 네 가지.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첫 번째 이 채널, 두 번째 이평선의 지지, 그 다음에 A, B, C의 정확한 확장형 플랫 패턴의 목표값 완성.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물대는 거들 뿐이죠. 만약에 다음 주에 실제 양봉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좀 뭐 상승하는 움직임이 실제 좀 큰 파동으로 나와준다면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이 맞겠죠. 어쩌면 저는 이제 손절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 단위로 365주 이평이 깨지면, 그 다음 이 평행 채널의 하단이 뭐 일본 기준으로 깨지면, 혹은 제가 이 C파의 목표값으로 계산했던 17,500달러가 역시 일본 기준으로 깨지면 저는 전액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전액 손절을 할 생각이고, 이제 그 아래에서 역시나 자리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아예 중장기 이평선을 다 뚫어내고 이 하락 추세선까지 뚫어내는 조정 상승이 나왔을 때 그냥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다음 주가 되면 결론은 나오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실제로 제 시나리오로 될지 아닐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 일단 좀 피보나치는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조금 이해가 되시고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새벽 6시에 FTX 놈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입금한 뒤로는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많은 양은 아니고요. FTX에서 물량이 또 들어왔는데 그 뒤로는 특별히 물량 입금된 건 없고요. 역시나 지난밤의 하락은 제가 보기엔 19일 날 자정 넘어서 입금된 올드 홀더들의 물량이 결국 하락을 부추기지 않았나. 일단 올드 홀더들의 지갑에서 물량이 나가게 되면 다른 고래들도 술렁거립니다. 이 온체인 자료를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대규모 VC들이나 투자자나 혹은 거래소나 혹은 다른 자산 관리하는 패밀리 하우스나 전부 다 받아듭니다. 그러니까 올드 홀더들의 지갑에서 물량이 움직이면 다른 데도 다 술렁거려요. 채굴자들도 술렁거리고 결국 이제 하락을 더 촉발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거든요. 근데 19일 자정 막 넘어서 올드 홀더들 지갑, 여기서 올드 홀더라 하면 비트코인을 5년에서 10년 동안 장기 준보해온 홀더를 의미합니다. 물량을 집어넣자 바로 바이낸스하고 FTX 그리고 미국의 각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그 다음에 제미니까지 해서 한 이틀 동안 상당한 많은 양의 물량이 지금 거래소로 들어왔고요.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차트가 결국 2만 달러를 지켜내지 못하고 17,500달러까지 후퇴가 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시장, 이 차트를 그리고 있는 운전수는 17,500달러를 지켜내고 A, B, C 파동의 C파 플랫 패턴의 목표값을 완성하고 지금 차트를 다시 19,100달러 부근까지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요 365주 이평선은 지지가 될 상황일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직전 반감기의 고점 위로 오늘 일봉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건 한 달 전에 자꾸 해지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사실은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중요한 히든 추세선 하나, 히든 채널 하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전 동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 좀 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채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오늘 새벽에 정확히 이 채널의 하단을 정확히 콕 찍고 지금 차트가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정확히 찍었죠?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 채널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드렸었죠?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는 것보다 제가 그랬었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차트가 작년 5월에서 7월처럼 이때는 채널 하단에서 약 한 3개월 동안 바닥 다지기 과정을 거쳤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바닥은 200주 EMA 24,000달러는 지켜내면서 이 자리에서 약 4개월 동안 매집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걸 요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내릴게요. 즉 작년 4월처럼 채널 하단에서 저항은 그럼 어디가 될까요? 채널 중단이 되겠죠. 빨간색 이평선. 채널 중단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채널 중단은 지켜야 된다. 만약 이 채널 중단이 깨지게 되면 이 채널 하단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대략 17,700달러가 저점이 될 가능성, 중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 하나 더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 급주해서 만들어낸 평행 채널이 아닙니다. 5월 초에 이미 이건 세력의 히든 추세선으로서 어쩌면 이 하락 추세선보다도 어쩌면 이 하락 추세선의 돌파 여부보다도 이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요 17,700달러가 갖는 의미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되겠네요. 됐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꽤나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꽤나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채널이 깨질 수도 있고 이평선이 하방 돌파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차트를 복귀해 본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결국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술적 분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채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걸 ABC 확장형 플랫 패턴으로 봤던 것도 그렇고요. 이걸 ABC 확장형 플랫 패턴으로 봤던 것도 그렇고 피보나치 값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보나치 값으로. 참고로 이건 하락형 플랫 패턴이 아니고 상승형 플랫 패턴입니다. 만약 이 플랫 패턴이 여기를 돌파하고, 즉 A파의 저점인 28,000달러를 돌파하고 그 다음 A파의 고점인 65,000달러를 돌파할 시에는 상당한 수준의 3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이제 이거 파동도 어쩌면 1, 2, 3, 4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1, 2, 3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쩌면 1, 2, 3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건 좀 피보나치를 땡겨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618 레벨과는 한참 멀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0.618 레벨하고 그나마 좀 근사치에 있긴 하네요. 0.618 레벨이 대략 2800달러 정도 되네요. 2800달러 여기거든요. 그럼 만약 이걸 꼬리로 조금만 말아 올리더라도 어쨌든 여기 이제 전체 조정의 전체 상승분의 0.382 저점 기준으로는 0.618 부분하고 일치하는 레벨이거든요. 전고점 레벨이기도 하고, 그러면 파동을 이제 요건 무시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건 무시해야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이게 1파고 지금 조정 2파가 이 확장형 플랫 패턴으로 나왔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3파의 길이는 어마무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너무 희망회로만 굴리는 건가요? 근데 근거가 없는 그냥 무작정 희망회로 굴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근거 없이. 근데 저는 최소한의 기술적 분석의 근거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 4가지 혹은 5가지 혹은 6가지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이 자리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2만 달러에 제가 갇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일단 오늘 종가 마감은 2만 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것 같지만, 일봉 종가 마감은 주봉 종가 마감을 지켜볼 거고요. 어쨌든 주봉상의 이 365주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